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반갑네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진짜 고생 많으시죠? 어, 오늘 순서는 제가 이제 영어 설계를 왜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왜 이제 영어 설계소라는 사이트를 다시 이제 만들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영어 공부법이나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이제 3, 4부에서 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공부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너무 부담 가지시 마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고 특히 3, 4부 때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수학을 진짜 싫어했어요. 이번에 책에도 썼는데 수학이 진짜 싫었어요.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중학교 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학교 수학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원이나 뭐 이런 도형 같은 거 기하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제 관심이 없고 고2 때 약간 철이 들려고 했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포기하고 고3 올라가기 이제 직전에 한 11월 말 2학년 11월 말부터 이제 출발한 것 같은데 혼자 이제 정석을 사가지고 기본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옛날 분들 좀 있으시죠? 그때는 한 반에 막 한 60명이 넘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이제 그 고1 들어갔을 때 정석을 다 떼고 온 애들이 많았어요. 많고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막 일본 입시 문제 같은 걸 풀고 풀 게 없어서 예, 뭐 실력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거를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이렇게 막 편집해서 따로 팔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구열이 높았던 때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고2,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수학을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혼자 공부하니까. 너무 요즘처럼 뭐 학원이 있거나 온라인 있는 것 때가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말에 11월, 12월 달 이런데 독서실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올빼미지만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밤에 막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니까 독서실에서 좀 유명해진 거예요. 저 형 막 밤잠을 하나도 안 자고 막 공부한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인 코사인 나오는 상가함수 들어가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중3 아이한테 불러가지고 이걸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고3 올라가는데 야 사인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걔가 굉장히 비웃는 표정으로 알려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허당이 나인 거죠. 예. 진짜 싫었어요, 이제 수학이. 근데 제가 수학을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고3 올라가서 수학을 좀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공부했던 방식이 남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막 좋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거를 확실히 모르면 좀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석 같은 걸 공부할 때도 정석 기본을 공부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실력을 뭐 몇 번씩 뗐죠. 근데 기본 정석을 공부했는데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를 풀다가 답을 보는데 저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너무 안 풀리면 그걸 이제 정석을 몇 권 사가지고 찢어가지고 이 종이를 이렇게 바지 뒤에 이렇게 꽂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한 3일 동안 막 생각해보고 이게 왜 그런가? 이 원리를 아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까?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이제 처음 공부를 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로그를 만들었고 삼각함수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공부하다가 저기 막 서점에 뛰쳐가가지고 큰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찾았는데 수학에 관한 역사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파과학사에서 번역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번역책 같은 것들이 막 있던데 한자가 태반이죠. 그걸 막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게 뭔가. 그다음에 수학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뭔가. 저는 이제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넘어가는 스타일 있죠. 그죠? 여기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려고 탁구를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때 탁구가 유행이라서 탁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좀 치러 다니는데 이 옆에 아이들 보면 이 탁구가 진짜 안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게 왜 안 느느냐면 이제 탁구를 치는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기본기를 이렇게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기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좀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정확하게 충분히 하고 이제 이걸 응용해서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참을성이 보통 없는 거죠. 없고 똑같은 걸 계속 시키면 지루해하죠. 그다음에 코치도 계속 똑같은 걸 지적하다가 지치죠. 예, 지치고 계속 잔소리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될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걸 건너뛰고 그다음에 응용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응용 단계로 가면 새로운 걸 배워서 좀 재밌긴 한데 사실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의욕을 잃게 되고 뭐 그만두게 되거나 항상 같은 수준에서 맴돌더라고요. 이게 참 모든 그 운동을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의 기본이 사실 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 예, 기반을 정말 정확하게 닦아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안 넘어가고 내가 이걸 확실히 알 때까지 정확하게 알 때까지 좀 더 고민하고 여기서 내가 이건 뭐다라고 자기 언어를 가지게 될 때까지 여기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위로 올라가야지 응용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기본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게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마차가 막 달리는데 여기 조그만 돌뿌리 하나만 있으면 걸려서 이 마차가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걸림돌 하나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그다음에 단계 이것만 배우면 누구나 이제 단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 이런 흐름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라는 과목은 수학처럼 체계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그 설계도가 너무 낡고 되게 조잡하죠. 100년도 더 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오래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허술합니다. 예, 모두가 허술한 걸 아는데 왜 허술한 건지를 잘 설명은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경전처럼 배우는 거죠. 종교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막 오형식도 배우고 막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모르고 그다음 이게 왜 위에 올라가면 응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예,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체계를 잡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 길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알아요. 저기 저는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리고 어, 이 단계를 설정하고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 이번에 이제 글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니 해석이론은 왜 그 쓸데없이 절판하고 막 이렇게 또 한참 10년이나 걸려서 뭐 또 이상한 걸 내놨느냐.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이 도자기를 깨는 부분이 있죠. 그죠? 막 열심히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옹고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괜찮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자기 눈에 이제 거슬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해석 이론도 한 15년에 걸쳐서 체계를 잡고 다 문장도 만들고 실험도 거쳐서 했는데 이게 77단계입니다. 77단계를 통해서 실제 문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품사를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총 99개의 GK를 설정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이 익힐 때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고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을 한 15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되게 호응도 좋았고 뭐 학원도 되게 잘 되고 해서 이 콘텐츠가 되게 효력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사람들. 새로 만든 이 문장 기호 또 이 영어 설계 시리즈는 되게 간단합니다. 영어는 이제 위치어기 때문에 명동명, 명동형, 명동으로 기본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걸 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서 2차 정보를 붙인다.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1차 정보가 명사, 형용사, 동사, 문장이고 2차 정보가 부사, 전치사고 절인데 이 1차, 2차 리듬에 의해서 문장이 확장이 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리듬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형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 때문에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오형식을 공부했는데 막상 실전 문장에서는 아무도 그거 안 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그죠? 막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전 영어에서는 오형식을 쓰지를 않아요. 전부 끊어읽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끊어라. 그 끊어읽기는 아무 체계가 없죠.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기호 시리즈를 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방향을 제시했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이 문장기호는 여태까지 팔품사와 문장 오형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닛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학습서죠. 이거는 학습서라서 이제 과제도 내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문장 오형식 같은 것들도 이제 큰 틀 안에서 자기가 해결하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딱 16번 수업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닛을 쓴 이유는 이것에 이제 이론적인 기반, 학술적인 기반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저는 일종의 이제 응용 언어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론 언어학을 알아야지 응용 언어학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 언어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이 이론 응용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현장에서 고민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이론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론 언어학이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는가, 그다음 이 길이 왜 가장 합리적인 길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한국인이 단계를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쉽게 좀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영어 전공자라 그래서 이 신텍스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텍스에 관계되는 책은 한 두세 권 읽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전공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어를 신텍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하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한 30년 넘게 공부를 했고 근데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죠.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써서 우리가 영어를 이제 가르칠 때 이 기반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어란 언어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런 오형식이나 품사 같은 것들이 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가.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10년 공부했는데 관사도 제대로 못 쓰고 영어를 10년 공부했는데도 기본적인 문장을 못 만들고 긴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냥 계속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그 이유를 여기 좀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닛은 이제 이런 문장 기호 A에 기반이 되는 이론을 제가 좀 자세히 풀고 저기 뒤에 미주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오형식의 체계에 대해서 통실론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통사론적인 뒷받침 같은 것도 넣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 하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학자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가, 그다음 어떤 식이 가장 바람직한가, 예, 이런 것들을 근거를 밝히는 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썼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조금 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기 글 하나씩 좀 남기십시오. 어렵다 쉽다만 좀 남겨주세요.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뭐 울면서 썼습니다. 예, 이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이제 좀 되게 가지를 많이 쳐내고, 예, 정말 애는 많이 썼는데 책 좀 읽어보신 분 안 계신가요? 책만 사놓으신 건가요, 그냥? 예, 책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예요? 아, 잘 읽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저 진짜 저 책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아,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시네요, 진짜. 아, 100페이지까지 술술 읽혔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원래 단행본사 하면 끝까지 안 읽는 거 아시죠? 전부 다? 예, 단행본사 하면 보통 한 100페이지까지 읽으시잖아요. 아, 예, 지금 예,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사주셔가지고, 예, 지금 전부 다 그 영문법 분야에서 한 2등까지 올랐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처음 보는 분들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예, 활자도 조금 작고 해서. 근데 활자를 좀 키우니까 600페이지가 넘어가요. 예. 예, 단행본 저도 좀 많이 내고 싶은데, 아, 해석 이론하고 이제 그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 다음에 여기 리듬하고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이게 제가 단행본을 내보니까, 처음에 디자인 회사에 많이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요. 그 책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위에 덧글도 많고 막 너무 디자인이 복잡해요. 그래서 디자인 회사에서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저희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 그래서 와, 이 디자인을 또 하나 하시니 싶으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기도 한데, 이 리듬은 이제 문장 기호 B 어떤 식으로 문장이 확장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장 기호 B에서 이제 자세히 리듬별로 풀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빨리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리듬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문장 기호 B를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는 문장 기호 C와 단락 이론을 이제 통합했는데, 문장을 만드는 원리가 어떻게 단락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은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뻥튀긴 게 단락을 만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장을 만드는 논리와 단락을 만드는 논리가 실제로 똑같구나. 예, 예, 지금 예, 시중에는 유리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좀 밝히고 싶은 게 이 단행본을 쓰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이한테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 이래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이제 도대체 수학이 왜 만들어지고 왜 집합론 같은 걸 제일 먼저 배우고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배우면 집합론부터 먼저 배우죠. 근데 집합론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예, 집합론을 안 배우면 기반이 안 만들어져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배우질 않죠. 예, 명제 같은 것도 우리는 가볍게 배우지만 철학과 이런 데 가면 기호 논리학이라 그래서 아주 심화해서 가르칩니다. 되게 레벨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좀 풀어주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가? 제가 찾아낸 거는 이 영어에는 이제 리듬이 있는데, 예, 이 촉근 이론이 정말 매혹적인 게 요즘 이제 촉근 이론이 발달해서 M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1차원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도 않는 11차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이 정말 매혹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그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건 실험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된 이론, 즉 모든 물질과 힘이 아주 작은 진동하는, 예, 슈퍼 스트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촉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Superstring theory. 소리가 너무 크네요.
영어는 이제 독자적인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춤 잘 추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다음 운동 잘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을 이렇게 딱딱 탈 줄 아는 분들이 되게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하나에 딱 모을 때, 복싱 같은 거 혹시 배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싱도 사실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한 군데 힘을 이렇게 딱 모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야구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야구나 검도나 뭐 사실 테니스나 탁구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딱 순간적으로 응축하고 폭발적으로 그 힘을 쓰는가. 그다음 그걸 어떻게 다음 동작하고 연결할 것인가. 이 리듬이 있습니다. 이 음악하고 똑같죠. 수학도 리듬이 있죠. 예. 예,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수학하고 음악이 통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어에도 이제 리듬이 있죠. 왜냐하면 영어는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의 이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의 리듬으로 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 이런 오형식이나 이런 거는 이 문장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정보가 어떻게 확장되는 걸 설명하지를 못해요. 예, 설명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소리가 너무 크네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 영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을 때도, 예, 리듬을 타면서, 예, 1차 정보가 있고 My trip 2차, in 2015 to 2차를 Jeju 붙이고 Island 다시 1차로 올라오죠. was 그 다음에 1차, a turning point 2차, 3차. of my life in Korea. 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리듬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3차 붙이는 거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 14년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겠죠. 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만 들어왔으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막 기본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영어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언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실 여기 간단한 리듬이 있는 겁니다. 이 리듬을 타서 쭉 영어를 이제 아주 기본적인 리듬부터 큰 리듬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옛날에 이 악보가 너무 구식인 거예요. 이런 악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어식 리듬하고 한국식 리듬이 아예 다른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리듬을 한국어 리듬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영어에서는 막 갑자기 너무 어려운 리듬을 물어보니까 대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어 포기자가 넘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조립의 관점입니다. 이 빅뱅 이론 같은 게 굉장히 매혹적인 거는, 이 0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발달했는가를 쫙 시나리오를 보여주죠. 예, 초기에 이 아주 그 특이점에서 어떻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쭉 설명하죠. 아마 빅뱅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몇백 년 지나면 전혀 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매혹적인 거는 이 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우리 물리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 0초에서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라는 이 플랭크 시간하고 요 시간 사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물리 법칙이 통용이 안 돼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는 사실 기본적인 조립의 언어인데 이 품사, 너무 분류 체계가 크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게 넘치죠. 그 다음 우리 언어는 종합어고 영어는 위치언대, 즉 분석언대. The Queen of England's death. 영어는 핵심이 뭐냐면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형태소가 결합해야 되죠. The Queen of England's 이걸 결합해서 하나의 유닛으로 death.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근데 품사는 자기 언어, 즉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로 나눈 것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문장 조립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 여기 빨간 색깔 칠한 게 아예 품사에 안 들어가죠. 이 품사는 조립의 단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정사도 없죠.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한정사, 전치, 수식어, 명사가 세트로 붙는데 한정사가 없어요. 그 다음 명사도 단수명사,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어에도
이 명사를 이렇게 단수명사,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문법을 받아들일 때 별로 They 자기한테는 served grilled corns. 자기 언어 중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은 구워진 옥수수를 대접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 이 corn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를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티눈이라는 뜻입니다. 황당한 영어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명사의 조립 단위가 단수명사,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조립 단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조립 단위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어 콘텐츠가 100년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학교에서 훈련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예, 사실 They served grilled corn. 옥수수를 대접했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 사과는 단수 명사로도 쓰이고 복수 명사로도 쓰이고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쓰이죠. 예, 이게 유닛이죠. An apple. Apples. Apple. 예,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개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 달라지죠. 예를 들어 I 어떤 had a 사람이 chicken for lunch. 나 점심으로 치킨을 먹었어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괜찮지만 영어는 여기가 지금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통닭 한 마리를 해치웠던 뜻으로 상대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쓸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영어 교사들의 75% 이상이 관사를 제대로 못 쓴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영어를 이제 평생 가르치는데도 관사를 자신 있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I had chicken for 이 lunch. 치킨을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면 이 닭고기가 되는 겁니다. 형태가 없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조립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영어는 분석어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합해서 실제 어떤 언어를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A 해본 적이 little 없는 거예요. girl. A 이거를 little 이제 water. 이번 책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사를 이제 작은 유닛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기본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 오형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문장이 아니고 1차 정보, 2차 정보의 구분이 없고 구와 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어학을 조금 하신 분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조잡함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립이 안 돼요. 이 자동차란 언어를 이 자동차를 조립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조립도가 아니에요. 자, 얘가 얼마나 조잡하냐면은 실제로 얘는 그냥 절입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이 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차 정보예요, 사실은. 왜냐면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 구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품사인데 얘는 갑자기 문장 성분이죠.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 문법에서는 주어를 12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와, 너무 복잡하죠. 아니, 목적어는 뭐죠, 도대체? 주격 보호는 뭐고? 우리가 오형식을 배우지만 막상 이걸 배워도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어디 써먹죠?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이것만 훈련을 했는데 막상 써먹지를 못하고 전부 다 하시는 게 이거죠. 이제 끊어읽기. 이렇게 끊어읽어라. 근데 이 끊어읽기는 전부 다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치명적인 문제가 영어 리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used 이하가 이 method에 달라붙는 거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끊어읽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끊어읽기의 기준이 전부 다 다르죠. 영어가 이렇게 허술한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굉장히 올라가면 한 문장에 절이 막 8개, 9개씩 결합되는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의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2차 정보가 1차에 결합하고 실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오형식이라는 낡은 체계를 깰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게 100년 넘게 오형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하는 방법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전체를 훑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분 나가지 말고 전체 흐름을 빨리 한번 잡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을 시키는 식으로 가르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도 전체 흐름을 좀 잡고 이 언어가 뭔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오형식을 가볍게 깰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어에 있는 이 리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어 설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만 하고 이제 3, 4번은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어오는 길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언어학을 공부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이 변형생성 문법도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쭉 발전합니다. 근데 이 변형생성 문법의 핵심은 보편문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반대해서 이제 촘스키 아니지만 반대해서 이런 식의 문법이 나오고 기능주의 문법 같은 것도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언어학입니다. 그 다음에 촘스키 전체에 대항해서 나온 게 이제 인지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발달하면서 콜퍼스 언어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통사론입니다. 이게 이제 신텍스 통사론이 발달하면서 이 통사론을 기반으로 옛날 영어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쭉 추적한 게 영어 발달사입니다. 이건 통시 언어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이 언어학의 큰 줄기인데 야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는 이거 여기 있는 이 변형생성 문법 설명하는 책 한 2권 정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용고시 시험 칠 때도 그 한 2권 정도 읽으면 임용고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전문적이고 방대한데 이 현대 언어학이 엄청난 축복을 이 설명력을 강력함을 우리 문법에 100년도 더 되니 낡은 책에 어떻게 끌어올까? 이게 이제 제 화두였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을 만들어서 계속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한 15년 동안 한 7, 80종 정도 쓴 것 같아요. 책을 진짜 열심히 쓰고 종류를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그중에 한 종류가 해석이론입니다. 단락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아까 했던 그 고민이 이제 누구나 쉽게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좀 더 직관적이고 이런 언어적인 틀을 제가 여기 기반을 둔 건 이 촘스키의 엑스바 티어리라는 데 기반을 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엑스바 티어리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닌데 엑스바 티어리에서 큰 틀을 잡았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보충어, 수식어 같은 개념은 언어학에서 쓰는 이런 엑스바 티어리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따라가면은 좀 의미적인 게 들어가요. 형태적인 거보다. 그러니까 형태적인 거 외에도 이제 의미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명사구를 굉장히 깊게 공부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읽힌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잘 따라왔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막상 책을 내고 그다음에 영상도 안 보시고 이제 책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또 기반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온라인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면서 가르쳐 보니까 와 너무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오프라인의 강력함이 온라인에서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알겠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온 오프라인 모델 통합 모델을 계속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막 실제로 대학생들부터 이제 쭉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이제 가르쳐 본 거예요. 제가 실제에서 가르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태블릿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런 맞춤형 수업도 전격적으로 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이제 EV 캠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EV 캠프는 제가 학교에 이제 제가 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그 많은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원도 못 다니죠, 사실은. 예, 형편이 안 돼서 학원에 못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초학력 문제, 학력 격차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공교육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오스콜라 1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학교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태블릿 같은 것도 들고 가서 이제 이걸 넣고
이제 LMS 같은 걸 짜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막 이런 걸 이제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현장에서는 정말 잘 돌아갔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실험할 때 너무너무 잘 돌아갔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런 새로운 걸 배우기도 싫어하시고 LMS도 다루기도 힘들어하시고 예,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아예 원격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이제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제 교육청 같은 데 맡기면 그걸 이제 원격으로 지원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예, 조직화해서 정형화해서 예, 이것들을 집어넣고 어디가 약한지를 이제 잡아내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기반을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EV 캠프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범학교 수업을 계속하면서 예, 여러 학교를 맡아가지고 예, 1년 반 넘게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지방에 가면 그 양가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학교 시험이 어렵지도 않아요, 지방이. 근데 양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50%가 넘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진짜 어릴 때, 중학교 때도 다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경기도만 보더라도 예, 그 양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40%가 넘어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서울은 시험도 되게 어려워요. 예, 시험도 어려운데 고등부 올라가면 더 심해요. 고등부 올라가면은 양가의 비율이 88%까지 올라갑니다. 예, 1, 2학기 연속으로.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EV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격으로 온 오프라인 결합 모델로 이거를 관리를 해주니까 예, 평균 출석률이 마지막 16회까지 평균 출석률이 98%, 예, 97%까지 이르죠. 아동 지원센터까지도. 예, 그 다음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도 아주 온라인에 대해 비해서 학원이나 과외에 비해서 효과적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이 모델이 되게 강력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EV 캠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진화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그 내용을 보고 딱 맞는 타임에 알맞는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를 저희가 짜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좀, 네,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부 다 콘텐츠는 갖췄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전산화하고 인공지능까지 완벽하게 넣어서 전체가 통합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는 저희에게 좀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실험을 마치고 이제 영어 설계서를 만들었는데 이 영어 설계서는 이번에 이제 만든 영어 설계서는 이제는 이제 이 영어 설계를 전파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인이나 뭐 개인도 이제 아이들 예, 일반인들도 이제 영어 설계를 통해서 이제 영어의 체계를 빨리 잡고 그다음 학교나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저희 이 영어 설계를 좀 영어 설계라는 체계를 좀 따라서 이제 좀 가르치셔 주셨으면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홍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구나 이렇게 다가와서 예, 누구나 다가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이거를 이제 학습하는데 이 EV 캠프는 완전히 그 중고등학생 학습용이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 목표고 제일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막 과제도 많고 저기 참여를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른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숙제하시고 검사 받고 막 정말 많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영어 설계는 이제 일반인들도 과제 같은 거를 이제 내거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분들도 이제 가볍게 영어에 접근하실 수 있고 또 단계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준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영상이 꽤 길어요. 그럼 이제 영상을 나눠서 한 10분짜리로 나눠서 끊고
그다음에 한 10분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가볍게 하고 10분 하고 가볍게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콘텐츠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예, 공부방에서도 쓰실 수 있고 학원에서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콘텐츠를 원하는 집단이나 이런 데 저희 콘텐츠를 다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콘텐츠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V 캠프 실험을 마치고 이쪽으로 이제 좀 과격하게 다시 넘어온 이유는 이제는 이거를 어떤 학교에만 제한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영어 설계라는 걸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이제는 좀 자신 있게 권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전파하는데 저희가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이걸 준비해서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어서 이제 영상도 다시 좀 찍고 있어요. 영상도 이제 다시 좀 찍고 발음까지 넣어가지고 찍고 이제 발음하고 관계되는 파일도 같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좀 원하시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르치고 싶은 분들 혹은 이런 그 학원이나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베타 테스트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 기초 설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자세히 실제에서 하실 수 있게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하고 같이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예, 그냥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한 베타 테스트를 좀 해서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쓰실 수 있겠다고 하시면 예, 저희가 이제 저희를 확산시킬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여기 출간 기념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하기에 좀 누르셔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본격화할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콘텐츠 재정비가 한 달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안에 있는 교재들도 지금 디자인을 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양이 좀 많았던 거는 나누어 가지고 재배치를 했어요. 쓰실 수 있게. 지금 이제 핵심은 누구나 좀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라서 그 이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도 이제 새로 제작해서 올리고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실 수 있게 예, 기초 설계부터 딱딱딱 마련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클래스 카드 같은 걸 쓰시는데 거기에 시험 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세트를 아예 저희가 다 집어넣어서 예,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저희 그 학습 도구를 따라서 쭉 맞춤형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자유롭게 테스트도 하시고 관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저희는 이제 학교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할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영어 공부법 저는 이제 저희 포지셔닝이 이 영어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기반을 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어떤 병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이 기반의 체계 전체를 잡는다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제일 높은 단계까지 체계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거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일만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영어는 수학 같은 과학 같은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아무렇게나 가르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만약에 탁구를 이제 동네 형한테 배워도 늘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늘지만 그 다음 윗단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안 잡히니까. 문장 오형식을 제가 동네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문장이 확장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오형식으로 긴 문장 설명 안 하죠. 저 아무거나 열어보십시오. 전부 다 끊어읽기 하고 있어요. 왜 끊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끊어읽으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작도 할 수 없고 영어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체계를 딱 잡아서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를 딱 잡아서 단계별로 정보가 쌓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초 설계라는 그 커리큘럼을 여기는 이제 숙제도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 이거를 진짜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비동사 연결하는 것부터 이제 쭉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계부터 딱딱딱딱딱딱 조립해서 절 이전 단계까지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기초 설계를 정말 좀 강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만약에 아이가 그냥 부담 없이 한 8회 정도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8회만 딱 수업 들으면 되니까 8회만 딱 들으면 이제 이 언어라는 게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이상한 굉장히 복잡한 막 분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문법의 바다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문법의 바다가 진짜 무시무시한데 문법을 위한 문법이죠. 그런 문법을 위한 문법. 근데 또 고등부 올라가면 막 온갖 군데 빈칸 채워가지고 막 문법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초중에서 아주 기초를 잘 닦아서 정말 긴 문장까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정말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는 이 문장기호 B가 영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기호 A로 이제 기반을 잡고 이제 영작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은 이런 영작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소설 같은 거 가지고 소설 한 권을 영작하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문장기호 B의 리듬을 따라서 영작을 하시면 가장 작은 단계부터 제일 높은 단계까지 영작이 쭉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문법 용어가 필요가 없죠. 리듬뿐입니다. 리듬.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닛은 요 문장기호 A 혹은 이 유닛에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걸 쳐야 되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실제로 어떻게 단락 이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장기호 A, B, C를 계속 문장기호도 연습할 수 있고 리듬도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락의 체계를 연습할 수 있게 이 체계를 이제 곧 출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일반 학원에서도 쓰신다 그러면 이 문장 수능 설계에서 이게 만약에 80문장이면 일주일에 사실 한 5개 정도만 정확하게 시켜도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5개 정도만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도 진짜 좋습니다. 완벽하게 일주일에 한 5개 정도씩만 정말 완벽하게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소화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정말 세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휘 설계도 그냥 막 어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작 위주로 이제 어떻게 명사구를 짜고 어떻게 형용사구, 동사구를 짜고 어떻게 문장을 짜는가 단계를 따라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커리큘럼이 통일성 있게 쭉 이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포지셔닝은 이제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 그래도 기반이 필요하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토익 공부를 하는데 토익 해설서가 안 읽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토익을 딱 봤는데 해설서가 안 읽힌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못 읽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설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이 토익 공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속 찍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강사들은 아주 멋지게 설명하죠. 막 이렇게 금방이라도 풀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죠. 자기는. 그건 이제 강사 이야기고 그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실제로 자기가 풀라 그러면 자기 실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포지셔닝은 저희 영어 설계서의 포지셔닝은 기반을 만들어주고 기반을 잡는 데 있어요. 자기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기반, 자기가 영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학습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 이걸 공부하고 나면
예, EBS 같은 거 문제집 풀 수 있다. 예,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가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해석이론을 가르칠 때였어요. 거기에서 수업을 들었던 애가 재수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EBS 책을 들고 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다 문장 교육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게 딱 2개가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EBS 굉장히 지문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얘가.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고 단락 개념도 잡혀져 있으니까 언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가르쳤던 여자애 하나가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느린 아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시험은 굉장히 빠른 걸 요구하죠. 예, 굉장히 빠른 걸 요구하고 빨리 답을 내고 막 예, 그래서 애들이 자꾸 막 외우게 되는데 이 아이는 좀 느린 아이인 거예요. 느린데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느린데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알고 싶은 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 학교 교육하고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부터 혼자 공부를 했어요. 이제 외국에 이제 이런 미네르바 대학이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 지원을 해서 이번에 붙었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 너무 그 옛날보다 더 심하게 암기 위주인 거예요. 막 뭘 외워야 되고 바로바로 뭐를 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맞는 그 학습 태도인가. 그 다음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예. 그 다음에 온갖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습니다. 이 교육을 대할 때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압박감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학습 설계하고 시험 설계를 썼습니다. 어차피 이 시험을 쳐야 되니까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단계별로 따라가면 제일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거나 취미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문장교육 B 정도만 하시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어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예, 넷플릭스 보면 이제 예, 영어도 뜨고 한글도 같이 띄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얼마든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상 영어도 하셔도 되고 챗GPT 이용하셔도 되고 예,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쪽으로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반 영어다. 예, 이 기반이 사실은 잡혀야지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자기만의 토끼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다고 말씀 좀 적어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억지로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이야기했는데 좀 다양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무 질문이나 좀 올려주세요. 뭐 여기 좀 궁금한 점도 좋고 예, 되게 좀 다양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은 예,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올려주십시오. 잉글리시 비주얼 예. 잉글리시 비주얼 그 해석 이론 단락 이론은 저희 1:1 문의라고 있습니다. 여기 문의 주시면 저희 그 사이트에 사실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시면 그러시구나. 예, 저 1:1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들을 수 있게 한번 저희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석이론이나 단락이론 시리즈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제 맞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전 절대 그 해석이론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충분히 맞으신 분들이 이제 그 길을 계속 따라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1대1 저희 그 영어 설계서 밑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 설계소에 1대1 문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가시면은 여기 1대1 문의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클릭해 주시면 1대1 문의에 가셔서 좀 남겨주시면 예, 옛날 그 해석이론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열어드릴 건데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찍힌 거라서 영상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야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죄책감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사이트도 이제 점점 이제 해석이론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닫을 거고 영어 설계서 안에서 들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곳 사이트도 없애고 EV 캠프는 이제 여기 그 강의실로 재편을 해서 지금 들어가서 이제 통합된 사이트로 가려고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해석이론은 이게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배우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기도 했고, 또 서울에 있는 공부 잘하는 그 제가 지역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강추를 하고 싶은 거는 영어 설계 시리즈를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 영어 설계에서 이제 기초 설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예, 정말 못하는 아이들도 저희가 정말 아예 베이스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설계 시리즈 기초 설계를 계속 강의를 하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실제에서 먹여보고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 설계부터 좀 가르치시거나 따라가게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문장기호 A로 넘어가고 혹은 유닛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유닛이란 책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실 때 되게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영어를 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번에 찍은 단행본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그 단행본 강의에서 훨씬 깊게 예, 배경 지식을 좀 더 깊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때 훨씬 권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따라서 올라가면은 어떨까 이게 좋습니다. 예, 나선형 학습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질문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 영어라는 언어를 이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잡는 거죠. 유닛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잡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듬이라는 그 관점에서 영어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선형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볍게 한 바퀴 돌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집인데 다른 각도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집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 각도로 볼 때 잘 안 보이던 이 집이 다른 각도로 보면 또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품사를 들으니까 품사가 뭔지 알겠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문장 만드는 전체 조직을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품사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장 짜는 법을 배우고 나면 거기에 쓰이는 부품이 품사죠. 예, 그래서 그 품사에 대한 구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고 또 불필요했던 용어들이 왜 불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하니까 옛날에 그 용어들의 바다죠. 쓸데없는 용어들이 정말 많이 넘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간소화해서 깔끔하게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작 필요한 건 없고 쓸데없는 용어들만 넘치는 게 옛날식 문법인데 그거를 저희가 혁파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시험을 쳐야 된다. 학교에서 분사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학습서에 다 넣어놨어요. 예, 학교에서 하는 용어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큰 흐름에서 잡을 수 있게 학습서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습서 시리즈를 따라가면 학교 문법에 적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설계서 콘텐츠를 이용할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베타 테스트를 좀 신청해 주시면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이제 자료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뭐 꼭 뭐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시는 분도 괜찮아요. 예, 그런 분들도 괜찮으시고 공부방도 괜찮으시고 학원도 괜찮으시고 학교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좀 거기에 베타 테스트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좀 이런 커뮤니티도 만들고 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외국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이제 이 생성 문법에 이제 바라는 게 그 보편 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간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밑에 깔려 있는 그 원리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생성 문법의 그 꿈입니다. 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점점 복잡해졌는데 다 수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를 커버하기 위해서 예, 뭐 매개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막 경제성으로 이제 예, 경제적인 이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 없애버립니다. 또 뒤에 가면. 예, 그러니까 이 생성문법의 발달한 목표는 보편문법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보편 원리를 찾는 건데 저희 영어 설계의 핵심은 한국어 논리틀을 가진 우리가 영어 논리로 갈 때 아예 논리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따라야 되고 한국어는 종합어인데 영어는 분석어 위치어죠.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이게 유닛이란 개념이 없으면 아예 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닛이란 개념이 없으면 조립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막 품사를 싫어해서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뭐 문장 오형식을 너무 오래돼서 배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익히려면 유닛이란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분석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어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는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결합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의 유닛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이제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원론적으로 쓴 책이 이 영어 설계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설계란 책을 읽으시면 이 언어 자체가 아예 다른 언어고 전혀 다르게 발달했구나.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우리 언어하고 아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식 문법의 문제점은 뭐였느냐면은 외국인이 쓴 겁니다. 이 아니언즈가 쓴 건 뭐냐면 이 문장 오형식은 아니언즈라는 사람이 이제 동사 뒤에 나오는 구조, 대표적인 구조는 이거다라고 5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호소이 이츠키는 이걸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은 이 5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크게 이걸 부풀린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사실 너무 옛날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이 없고 1차 정보, 2차 정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장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확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책을 봐도 2문장, 3문장, 4문장이 막 결합되어서 절이 막 결합되어서 막 7, 80단어가 한 문장이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콜퍼스 언어학을 봐도 이 책이 2000쪽이 넘는데 영어 확장에 대한 그 이야기는 반 페이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 문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막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법 책을 봐도 우리 언어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무슨 뭐 복문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확장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건 없죠. 근데 언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설정하고 조립을 해 나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설계도냐? 그 설계가 안 되면 결국 끊어읽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컬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묶어서 그냥 외워라. 통으로 외워라. 통으로 뭘 외워라. 표현이니까 외워라. 이거는 어느 정도 단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컬로케이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근데 큰 흐름을 알고 문장 짜는 원리를 알고 나서 컬로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로 컬로케이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근데
이런 큰 틀이 없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암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공부해도 한 몇 번 하다가 그다음 계속 안 하게 되죠. 그죠? 예,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지를 못하니까 항상 중간에 멈추는 거죠. 아,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네요. 예, 회화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회화 설계를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회화 설계를 열 텐데, 이 회화 설계도 이 영어 설계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화가 사실은 이제 약간 문법을 깨는 구어적인 표현까지도 가죠. 근데 이제 문법 틀 위에서 이제 약간 그 격식을 깨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격식이 깨져 있는 것부터 막 이렇게 표현 위주로 공부하면 뒤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예,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회화 설계에서 어떻게 단계를 잡아가지고 가고, 한국어 뉘앙스하고 영어 뉘앙스가 어떻게 다르고, 한국어식 사고와 영어식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은 우리나라 말 주어는 은는 이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에로도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언어입니다. 영어는 주어를 무조건 쓰는 언어죠. 예,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논리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영어는 왜 이런 식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회화 설계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풀 텐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볍게 들을 수 있게 하루에 한 강 정도씩 평일 동안 계속 열어서 한 12주 정도 과정으로 쭉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기 유튜브 콘텐츠가 이제 단계별로 제가 영어 설계에 있는 거를 좀 올리고, 영어 설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올려서 유튜브는 이제 조금 그냥 부분을 올리니까 제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영어 설계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필요한 것들만 좀 끊어서 이렇게 쭉 좀 올리고, 회화 설계도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관심을 좀 많이 유도하는 식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콘텐츠는 제가 좀 올리니까 영어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어 하시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는 좀 가볍게 좀 가려고 좀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거기 쏟을 에너지는 아직 좀 없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업데이트는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예. 어휘 설계는, 어휘 설계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명사구, 명사만 쫙 해서 명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구, 동사구, 문장구 순서로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샘플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발음하고 같이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게 MP3도 같이 제공을 하니까 그냥 막 단어 배우는 것보다 이제 세트로 같이 익혀야 될 필요성을 유닛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익힐 건가, 실제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연습하고 같은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제가 설명했던 어휘 설계하고 좀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어휘 설계 버전인데 제가 좀 그 샘플을 올려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빠서 예, 블로그에 그 글을 자주 못 올렸는데, 제가 헛소리를 원래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블로그도 좀 자주 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한 체중이 한 8kg 빠지고 막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다시 좀 기력을 좀 차려가지고 어, 이 운동도 이제 좀 다시 좀 해보려 그러고 어, 틈남에 이제 좀 블로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스타일이 하나에 빠지면 하나밖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설계 책 쓸 때는 또 책 쓰는 것밖에 못 해가지고 어, 제가 이게 두 개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 이제 살아주는 와이프가 참으로 고마운데 제가 정말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빠지면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이제 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설계 시리즈가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요 시리즈를 이제 제대로 완성하는 데만 제가 초점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파할 수 있는 데만 제가 초점을 모아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블로그도 이제 좀 헛소리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 요즘 손목이 벌써 맛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벌써. 예, 요즘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저 이러다가 금방 할아버지 안 되는가 좀 걱정됩니다. 아직 마음은 22인데 요즘은 이제 양심이 좀 있어서 37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애들한테. 22은 좀 너무 오바인 것 같아서 37이라고 요즘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좋습니다. 예, 리스닝도 저희가 체계가 되게 잘 잡혀져 있어서 요즘 이제 모든 자료마다 MP3를 다 제공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닝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만들고 나서 좀 기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 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예, 예, 영어 설계 3부작 제대로 좀 낼 수 있도록 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목동에서 학생이었다는 말 굉장히 반갑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예, 모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인사하고 좀 마치실 수 있게 조금 열어주실래요? 혹시 예, 인사만 좀 하고 예, 음성 소거 되시나요? 예,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좀 뵐 수 있도록 뭐를 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좀 열어서 좀 소통을 하고, 그다음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1대1 문의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